도찰당했어요. 자기네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그쪽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관이. 썰 좀 풀게요. 아휴, 제가 또 빡치네. 내가 이거 빨리 말해주려고 머리도 안 말리고 방송을 켰어. 제 팬분이 한 분이 이제 그 전시회 표를 2개 사줬어요. 친동생이랑 같이 가라고 이제 저한테 전시회 표를 줬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전시회를 갔거든요. 거기서 도찰당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이 슈트를 입었어. 검정 정장 위아래로 긴 걸 입고 안에다가 이제 나시인데 이제 크롭 나시 있잖아요. 그거고 정장도 어차피 하이웨스트 정장이야. 그니까 여기에 배 살이 요 정도밖에 안 보이고 골이 살짝 보여요. 나시니까 골이 아무래도 좀 보이겠죠? 그걸 입고 저는 이제 전시회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사진 찍을 만한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전시회 안에가. 사진 찍으면 다 거의 역광이고 뒤에 찍을만 하면 갑자기 모나리자가 눈을 감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눈으로 구경 술술술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어요. 한 화면이 이제 좀 약간 단색이어갖고 동생이 저기 사진 찍으면 될 것 같다. 저기 서봐라 하고 딱 가운데 섰어. 가운데 딱 서는데 옆에 남자가 이렇게 있었어. 오른쪽 왼쪽. 왼쪽에 남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 거기 앞에 아기가 있었고 와이프가 있었고 근데 그 남자분이 나를 위아래로 계속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훑어봤어. 훑어보고 계속 아니요 누워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앉아있었어요. 앉아갖고 나를 이렇게 계속 훑어보더니 제가 이제 딱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인데 자켓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켓을 입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까디짓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찍는 딱 전신 서갖고 이렇게 찍는다던가 뭐 옆태를 찍는다던가 이런 화면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화면을 켜갖고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이 맞은편은 거울이야. 다 미러로 되어 있어. 다 거울이고 뒤에만 배경이에요. 딱 사진을 확대해갖고 나를 찍는 거예요. 방이 작기 때문에 멀지도 않고 그게 다 보여 화면이. 카메라 화면에 다 보여. 멀지도 않아. 근데 나를 이렇게 확대 전신착 찍더니 갑자기 갤러리를 들어갔는데 이제 초점이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카메라를 켜갖고 확대를 해서 초점을 잡아갖고 제 가슴이랑 상체랑 이렇게 해서 다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장 찍더라고요. 확대하고 가슴이랑.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제가 도찰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옷이 야해서 막 도찰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도찰범들 이거 보면은 이유가 없어. 그냥 찍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추리닝, 그냥 꽉꽉 막힌 추리닝, 붙지도 않는 추리닝 입어도 찍는 새끼들이 있고 난 오히려 옷을 야하게 입어서 도찰을 당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오히려 모르겠어.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도찰을 좀 겪어봤어요. 근데 다 항상 장소가 뭐 밤이었다던가 사람이 없는 곳이라던가 좀 약간 이래야 되는데 사람도 많았고 전시회장이었고 앞에 와이프가 있었고 옆에 애기가 있어. 근데 나를 도찰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 맞잖아요. 갑자기 딸내미 신발을 신기고 완전 아장아장 겨우 걸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애야. 신기고 그걸 애기를 와이프한테 넘기고 이러고 허겁지겁 나가는데 갑자기 또 카메라를 또 켜. 그러더니 셀카 화면을 키더니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동영상을 찍는 척하면서 어떻게 찍냐면은 봐봐요 여러분. 동영상을 찍을 때 우리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진 않잖아요. 봐봐. 그러니까 내가 각도를 보여줄게. 이렇게 찍지? 이렇게 찍진 않는단 말이야.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45도 각도를 꺾어갖고 내 쪽으로 틀어서 또 찍는 거야. 내 쪽으로 틀어지니까 거기서 또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 멘붕. 와 진짜 막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그냥 너무 놀랬고 와 그냥 막 어버버거리더라고. 그냥 뭐 어떻게 대처 방법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고 나서 동생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고해라. 저 사람 불러갖고 사진 지우자 하자. 근데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 3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봤기 때문에 너무 멘붕이 걸려갖고 사람 얼굴이 헷갈리는 거야.
동생이 어떤 검은색 옷 입은 남자를 지목을 했고 나는 패딩 조끼 입은 남자를 지목을 했어. 그래서 둘이 헷갈리는 거야. 그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다. 둘이 막 유추하다 헷갈리는데 섣불리 가갖고 다 가족들이 모임이었어요. 친구끼리 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 시간대에. 그래서 내가 다짜고짜 가갖고 저 죄송한데 그쪽 내가 찍었죠. 사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확실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확실하면은 가서 얘기를 하겠지. 저 찍었죠. 왜 찍었어요? 사진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상대방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다짜고짜 가갖고 이 사람 붙들고 지워달라 하고 이 사람 붙들고 지워달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 직원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 사정이 이래갖고 내가 도찰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CCTV를 돌려봤으면 좋겠다. CCTV에 돌려봐갖고 나를 찍은 사람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은 내가 그 상대방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 그쪽이 얘기하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CCTV를 보려면은 경찰이 필요하대, 자기네는. 그 경찰을 부르래. 그 내가 얘기했지. 경찰 부르는 동안 그 상대방이 가면 어떡하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니까 의심 가는 사람이 누구니? 그래갖고 내가 이제 패딩 조끼를 가리켰고 근데 확실하진 않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CCTV 먼저 봅시다. 어쩔 수 없으니까 CCTV 먼저 봅시다 하고 CCTV 보러 갔어요. 경찰을 불러갖고. 근데 경찰분들이 엄청 늦게 오셨어. 엄청 늦게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그래요.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니었어요. 퇴근 시간도 아니었고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니었는데 늦었더라고. 근데 경찰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일단은 그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다가 일단 뭐 뒤져보재. 그래서 뒤져봤어요. 4시 13분에 이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제 또 그 사진 확대해서 찍는 게 다 나온 거예요. CCTV에. 각도가 하필 다 찍히는 각도인 거야. CCTV가 저 뒤에 있었고 그 사람 바로 밑에 CCTV 바로 밑에 그 사람이 있었어. CCTV 바로 밑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CCTV 화면에서 그 사람이 카메라를 확대해서 그 확대 장면까지도 다 보여요. CCTV에. 나를 찍고 있는 게 다 보여. 핸드폰에. CCTV에 다 보여. 각도가 엄청 잘 나왔어. 그래서 대박이다. 잡으면 되겠다.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이 사람 찾자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시회를 나간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은 이 사람 신상을 알 수 있겠느냐. 왜냐면 전시회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표 체크를 하니까 알 수 있대, 신상 정보를. 그 내가 빨리 신상 체크를 해갖고 전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분들한테 그게 나을 것 같다는데 경찰분들이 굳이 나가는 시간을 확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왜 그걸 뭐하러 지금 체크하냐. 1시 빨리 잡아갖고 빨리 사진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지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단톡방에 올리고 뿌려주고 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경찰분들이 나가는 걸 체크를 하겠대, 굳이. 그래서 왜 체크하냐니까 뭐 근처에 있으면 자기네가 부르면 된다고, 잡으러 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꾸역꾸역 또 참았어요. 시간이 또 이미 지체가 됐어.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나간 지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차량 번호를 그렇게 체크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신상 정보를 파악하자. 또 다시 처음 화면을 돌려서 이 사람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또 체크해야 돼. 몇 시에 들어왔는지 체크인 그거 해갖고 이 상대방이 누군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상 정보를 파악을 했고 몇 시에 나갔는지 차량 번호 그리고 저를 찍은 장면 그 핸드폰 화면에 제가 보이는 거 확대한 거 전부 다 찍혔어. 그럼 증거가 다 잡혔잖아요. 그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을 부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 부른대. 그 내가 왜 못 부르냐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뭐라 하고 부르냐. 그 내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저 죄송한데 뭐 여기 경찰인데 여기 도찰 사건으로 그쪽이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사건이 있다. 오라 하면은 지우고 올 게 뻔하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사람 부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잖아. 근데 자기네가 거짓말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얘기했지. 그러면은 전시회에서 그런 거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시에서는 자기네가 피해볼 수가 없다. 그런 걸 해줄 수 없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기를 했지. 그럼 나한테 연락처를 알려달라.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핑계를 대서든 하겠다. 근데 계속 그것도 안 된대. 그럼 내가 이랬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러니까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 얘기했지. 그러면은 이 상대방 지금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랑 신원 조회를 뭐하라 했냐고. 맞잖아요. 증거가 다 있고 CCTV에
차량 번호랑 이 사람 신상 정보를 다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뭐하러 파악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대. 그럼 그쪽이 하는 일이 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파출소래. 자기네는 파출소고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경찰 쪽에 넘어가면은 내 담당 형사가 있고 그 형사가 조사를 할 거래. 근데 내가 얘기했지. 그게 언제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사진이 다 퍼질 때 아니냐. 한시가 급한데 지금 사진이 다 퍼지고 나서 그때 가서 지금 형사가 나눠주고 수사를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미 퍼졌는데 나는 법적으로 갈 생각이 없다. 크게 일을 만들 생각이 없고 사진만 지우면 된다. 맞잖아요. 사진만 지우면 된다. 왜 찍었냐 물어보고 사과 받고 난 사진만 지우면 된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방법이 있대. 그래서 내가 무슨 방법이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 그러면은 경찰관에 이제 담당이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경찰이 그 도찰범 집에 쳐들어가서 핸드폰을 압수하면 된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솜방망이로 유명하잖아요. 그 새끼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법적 조치로 막 엄청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끼껏해야 벌금이야 막말로 맞잖아. 이력 조금 남는 거 빨간 줄 요즘 없어. 이력 조금 남는 거랑 벌금밖에 없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느 형사가 집에 쳐들어가갖고 사진 하나 때문에 집에 쳐들어가서 핸드폰을 압수시켜주냐고. 맞잖아요. 내가 이상한 거냐고. 얘기를 했지 뭐하라 그렇게 하냐고. 그 집까지 파악해서 핸드폰을 뺏을 시간에 지금 부르는 게 더 빠르다. 그냥 신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신상조회 문제라던가 앞에 이거 체크를 잘못했다던가 도난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 상대방을 불러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주셔서 사진을 빨리 지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사진을 지웠으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사진이 지웠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자기네 입장에 난처해야 돼. 나보고 책임질 수 있냐는 거야. 그 얘기를 했어. 핸드폰에 증거가 왜 필요하냐고. CCTV에 지금 나를 확대한 장면이랑 확대한 그 카메라 거기에 내가 비추는 것까지 CCTV에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뭐하러 증거가 더 필요하느냐. 이미 찍혔는데 이미 찍었고 갤러리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다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근데 지우면 땡이다 이거야. 사람을 그냥 찍는 거는 문제가 안 된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래요. 가슴을 찍었는지 전신을 찍었는지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이랬지. 그러면은 전신 찍으면은 그럼 아무나 길거리 사람 지나가다 막 찍어도 되냐고. 그럼 우리나라 초상권이 왜 필요하냐고 법이. 초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신 찍는 건 초상권 쪽으로 표함이 안 된대요. 그냥 내가 몰래 아무나 지나가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이뻐? 어떤 남자가 잘생겼어? 내가 그냥 찍었어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대. 그건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초상권이라는 게 그냥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슴을 찍었을 때 그게 이제 성적 수치심 유발 이러면서 촬영 어쩌고 그 법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법 알겠고 법적으로 할 수 있겠는 거 없겠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일단 불러라. 일단 일이 커지기 전에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대. 지우고 오면은 자기네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그쪽이 뭔데 우리 개인정보 파내냐. 사진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냐 하면서 내밀었는데 예를 들어 사진을 지웠어? 상대방이 사진을 지우고 봐라 나 찍은 거 없다. 문제 되냐? 이렇게 해서 그쪽이 뭔데 내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갖고 나한테 전화를 하냐? 날 뭐하러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면 자기네 손해다 이거야. 자기네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그쪽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관이. 그 얘기를 했지. 제가 진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찰 사건에 옛날에 제가 두 가지 사건을 하나 대충 말해줄게요. 하나 도찰 사건이 걸렸었는데 제가 몸이 존나 아팠을 때 완전 개평퍼짐한 추린이 있고 완전 초페인 쌩얼에 제가 약국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도찰을 했어.
근데 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해갖고 저랑 욕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경찰을 부르고 그 앨범을 까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몇십 명인 거예요. 몇십 명. 사진이 몇백 장, 몇천 장인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건으로 3번인가 4번이 걸린 사람이야.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한 번 걸려갖고 이제 집행유예 뭐 보호감찰 뭐 이래갖고 한참 이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주시하는 그 단계인데도 이 사람이 저를 또 도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병인 거지,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집에 수색 좀 이렇게 어떻게 컴퓨터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겠느냐 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컴퓨터에 사진이 4만 몇 장이 나왔어요. 4만 몇 장이 나왔다고. 도찰이 4만 몇 장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듣고 완전 기겁을 했거든요. 4만 몇 장이에요. 찍은데 포인트가 뭐 딱히 뭐 옷이 야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4만 몇 장을 그냥 찍은 그 컴퓨터 그게 있었어.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놀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건은 뭐였냐면 제 사진이 엄청 뿌려졌어요. 온 사방에. 제 사진으로 불법 사이트 뭐 토토 광고, 뭐 불법 사이트 광고, 홀짝 막 이런 거 광고도 엄청 많이 했고 뭐 오빠 저 한가해요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제 사진이 도용이 됐어요. 전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 도용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서 저한테 막 연락이 오고 하다가 한날 한 8분 정도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사진이 이거 제 매니저들이랑 그 좀 오래되신 팬분들을 알고 계셔. 제 사진이 한날 야동 사이트에 올라간 거예요. 성매매 사이트에. 저는 대천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대천에 사는 21살인가 이래. 난 그때 당시에 2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21살에 뭐 가슴이 뭐 B컵인가 C컵 이렇게 적어놓고 몸무게 뭐 몇 이러면서 막 그냥 다 허위로 해갖고 이름 허위 해갖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여자들이 몇십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찰서를 한번 갔었어요. 경찰서 가서 제가 이제 조사를 제가 이제 충격받고 제가 그때 솔직히 진짜 많이 울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사진이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맞잖아요. 저 살면서 그런 거 겪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 진짜 존나 많이 울었어요, 그때. 방송도 진짜 계속 못하고 있었고, 겁이 나고, 사진도 못 찍고 있었고, 계정 다 닫은 상태였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막 울고불고 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경찰서를 갔어. 근데 거기 이제 대놓고 말할 순 없지만은 무슨 경찰서 팀장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제가 잘됐다 싶었죠. 왜냐면 같은 여자잖아. 같은 여자끼리 이런 일이 있으면은 좀 더 공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인지 어떤 심정인지 여자면 같이 알 거 아니에요. 단발머리 때랑 긴 머리 때였고 제가 그때 중간 단발이었나 이랬을 거야. 그리고 그거는 갈색 머리 때였고 뭐 제가 그때 검은색 염색하고 나서 뭐 이렇게 경찰서에 간다 그랬을 거예요. 사진 보고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게 그쪽이란 증거 있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뭘 보고 이제 본인이라고 제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니까 아니 이게 본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래서 지인들 부를까요? 얘기를 했어. 지인들 부를까요? 제 사진이 맞나? 지인들 부를까요? 아니면 이때 당시에 찍었던 영상들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프리카 BJ를 하는 사람인데 나 원래 이런 거 막 잘 안 밝히거든요.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BJ를 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했던 옷과 의상, 머리, 화장, 메이크업 영상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이랑 본인이랑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가 그것도 팀장이란 사람이 제가 그래갖고 진짜 존나 울면서 경찰이 수사를 똑바로 진행을 안 해줬을 때 경찰을 신고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갖고 저 울면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 그리고 그 얘기할 전에 따졌어요 먼저.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에 평일인데 지금 시간에 남의 사진을 들고 와서 이거 내 사진인데 내 사진이 야동 사이트에 올라갔다. 내 사진으로 성매매를 한다. 라고 남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제가 굳이 고소를 넣을까요? 신고를 하고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고 한가해 보이세요? 이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거 뭐 막말로 이거 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거 해소했더면 답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청문감사실. 저 그래갖고 청문감사실 가서 바로 울면서 그냥 바로 얘기했잖아요. 민원을 바로 넣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냥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을 걸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길래 사과 안 받을 거라고. 그냥 이거 되게 못된 말인 거 알고 있는데 얘기하겠다고. 그쪽이 딸이 있든 없든 똑같은 일 겪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내 심정 알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막 계속 죄송하다 사과 받고 됐다고 그 사람 나한테 연락 안 오게 해달라 했는데 그 여자가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뭐 죄송한데 뭐 연락 좀 받아달라, 뭐 사과를 하고 싶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연락 튕기고 전화 튕기고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내 지인이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쪽에 연락해갖고 이제 내 사진으로 연락한 거지. 예를 들어 내 사진이 A 뭐 03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A 03번이랑 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 그 핸드폰 번호가 있거든요. 그 연락을 해요. 그럼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카톡이 있어요. 글로 연락을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 사람이 이래요.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주고 선입금 얼마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선입금을 먹고 쨘 새끼들인 거야. 선입금을 먹고 째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 다 찾고 그 통장 계좌번호도 다 알아내고 이제 카톡 내용 증거로 해갖고 다시 다른 경찰서 쪽 이제 갔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때 일이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요번에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제 사진으로 야동 사이트랑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도찰 사건으로 제가 야동 사이트에 올라가시면은 책임지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책임지실 건가요? 사이트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어이가 없지 않아? 그래서 눈앞에서 오빠, 눈앞에서 그 상대방을 놓쳤어. 증거도 있고 CCTV 증거도 있고 차량 번호도 알고 핸드폰 번호 신상 다 알았는데 나는 눈앞에서 그 상대방을 놓친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떡해. 그래갖고 뭐 답이 없더라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날 존나 울었죠. 존나 짜증나서 존나 울었어. 그러니까 나는 도찰범한테 도찰을 당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경찰의 행동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눈물 나고 막말로 좀 약간 이건 좀 다른 케이스긴 해요. 다른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내가 칼을 맞았어요. 길 가다가. 예를 들어 칼을 맞았어. 근데 칼 꼽은 새끼가 도망을 갔네? 그 새끼를 잡아서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핑계를 대서 그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못 해준대. 근데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만일 뒤져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건가? 내가 죽어가는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다른 케이스죠. 내가 막 죽거나 막 뭐 당장 엄청 피해보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 근데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감이 들었고 엄청 수치감이 드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물론 다른 케이스지만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앞에서 칼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도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제가 죄송한데 법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범인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칼 맞으신 건 맞는데 이제 그 상대방이 칼을 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증거가 없는데 그쪽에 책임질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제 경찰 배치가 돼갖고 연락이 와서 이제 진술서 작성하러 오시라 얘기를 해갖고 오케이 이러면서 갔죠. 제가 이제 해운대구니까 해운대구 경찰서를 갔어요. 가갖고 이제 막 상담 이제 막 하면서 막 진술서 쓰고 있는데 내가 이제 겪은 걸 얘기하니까 경찰분도 이제 황당하지 형사분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원래 뭘 어떻게 해주시길 바랬냐고 얘기했지. 뭘 어떻게 해주시길 바랬냐고. 난 그 자리에서 사진 지웠으면은 사과 받고 나는 그 자리에서 진짜 뭐 같지만 욕 한마디 하고 끝냈을 거라고. 맞잖아요. 굳이 법적으로 가서 뭐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바로 끝냈을 거다. 근데 이렇게까지 온 데는 그 형사분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완전 혀를 차면서 아니 그 자리에서 잡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왜 이러면서 막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또 왔네요. 이러면서 이제 진술서 쓰고 했는데 이제 형사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신원조회를 해봤는데 이 새끼가 또 대전 사는 새끼래. 대전에서 전시회를 보러 온 거예요. 전시회를 보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시회를 보고 집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전으로.
그니까 그날에 바로 잡았으면 사진 지우고 끝날 일을 이미 이 사람은 대전 가서 부산에 없다. 이미 갔어. 대전 사람이래. 또 눈물이 존나 나는 거야. 짜증이 존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참다가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냐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못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찰 때문에 그러니 경찰서에 오시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지우고 올 거 뻔하니까. 물론 핸드폰 복구시키면 그만이지만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구라는 게 100%가 아니에요. 얘기를 했지. 지우고 유심 바꾸고 이런 거는 내력이 다 떠요. 근데 유심 바꾸도 핸드폰 바꾸도 이런 건 내역이 뜨는데 예를 들어 이게 복구가 안 됐으면은 말짱 꽝이거든. 그 얘기를 했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불러주실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바로 압수해갖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았으면 끝났다고. 대전에 이미 갔다고.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리고 그 형사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출장을 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대전에 가서 출장을 가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은 2-3달이 걸린대. 그러니까 신고 들어와서 협조를 해달라던가 뭐 자세한 사항은 와서 체크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굳이 거짓말 안 하고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자세한 사항은 와서 한번 보시라. 일단 오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오잖아요. 일단은 오잖아. 뭐랬더라? 뭐 경관이랬나?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50대? 겪어봐야 돼. 진짜 겪어봐야지. 안 겪어보니까 이렇게 남일이라고 유도리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일이야. 뭐 누가 피를 흘린다던가 뭐 당장 막 죽을 것 같다던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인데 엄청 크게 만든 케이스지. 그러더니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 이 얘기 오히려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왜 신고를 안 했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찍는 걸 알았을 때 왜 신고를 안 했니? 나보고. 왜 바로 신고를 안 했니? 제가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거라고. 여자들 보면은 강간 문제, 성폭행 이거 막 왜 뒤늦게 신고하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겠냐고. 여자들이 왜 겁을 먹고 왜 그러냐고. 겁을 먹었으니까 바로 신고를 못했죠. 상황이 멘탈이 깨지고 애 아빠가 바로 애를 옆에 두고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제가 경찰 부를 생각이 있었겠냐고. 그럴 여지가 있었겠느냐. 근데 경찰을 불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아니면 그 상대방 얼굴을 똑바로 보지 그랬니. 결국 또 내 잘못이라는 거야. 이것도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칼을 맞아도 왜 범인 얼굴을 똑바로 못 봤느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왜 경찰에 신고 못하고 전화를 못했느냐. 왜 119를 못 불렀느냐. 이렇게 따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거는 남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중에 이런 일 겪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드물걸? 바로 신고 못할걸? 막말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왜 그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막상 본인이 겪잖아요? 그럼 그렇게 못할걸? 지하철 성추행 때 왜 말 못할 때 그 대처법까지 알려주는데 왜 그 대처법을 왜 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알려줘도 못해요.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은. 예를 들어 봐봐요. 길 가다가 남자분들이라고 칩시다. 길 가다가 중고삐리한테 다굴로 처맞게 생겼어. 뭐 형 담배 있어? 형 담배 좀 사줘. 형 주머니 얼마 있어? 이러면서 막 삥을 존나 뜯고 있는 상황이야. 개 처맞게 생겼어. 삥 존나 뜯겨. 근데 그 자리에서 애들 존나 많은데 그 자리에서 존나 당당하게 딱 전화로 여기 경찰서죠. 오삐리한테 지금 삥을 뜯기려고 하는데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겠어? 어른들이 왜 학생한테 삥 뜯기고 처맞는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남자들은 또 뭐로 비교를 해야 되니? 이렇게 합시다. 지나가다가 한두 명한테 갑자기 처맞았어. 이를 몰라. 갑자기 욕을 존나 하면서 처맞았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어? 이런 케이스라니까?
어떻게 바로 부르냐고. 내가 처맞고 있고 이미 처맞았어. 그리고 처맞고 있어. 그 상대방이 앞에 있어. 근데 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냐고. 어항이 벙벙하겠지. 처음에는 왜 맞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붙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쪽에 뭔데 날 때려 이렇게 말이 나오지 경찰 부를 생각 바로 못해요.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경찰을 어떻게 바로 부르냐. 경찰 부를 수 있는 사람 진짜 손꼽힐걸? 나는 경찰이 내 탓한다는 게 가장 진짜 아유.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 하니까 그게 쉽냐고 막 어이없어 하니까 여자 경감분이 이제 공감하면서 아 그렇죠 막 이게 참 어렵죠 이러면서 그게 참 말이 쉽고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 남자가 혼잣말로 아 그때 바로 신고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이 사람을 찾을 리도 없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을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거야. 세상은 그래. 사생팬이 아니야. 스투코스탄 사생팬이 아니었어요. 아저씨였거든. 오빠 차라리 나이가 어렸거나 말했잖아. 나는 그 상대방의 얼굴도 확실히 몰라고. 내가 얼굴을 확실히 알았다던가 차라리 나이가 어렸다던가 이랬으면은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애기를 바로 앞에 놓다니까. 애기가 옆에 있다고. 요만해 애가. 무슨 존나 강아지 크기만한 애기를 데리고 그 앞에서 그럴지 생각을 했겠냐고. 참 존나 내 팔자야. 그 자리에서 바로 뺨을 때렸을 걸 그랬어.